자, 우리가 지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치환이 한번 들어가는 파트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 중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 형태거든. 그래서 뭐 치환을 한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t로 치환을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뻔한데 이게 중간에 t라는 문자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떤 구조가 되냐면 맨 처음에 주어진 문제는 y가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 x에 대한 식 중에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t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t라는 부분이 x에 대한 어떤 식이 되죠. 그리고 y라는 식이 t에 대한 어떤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찾고 다시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찾는, 이게 중간에 하나 연결하는 t라는 애가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들어가는 그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147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이제 이런 꼴이에요. 딱 문제를 보면은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요거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t로 치환을 하면 우리한테 이런 식이 하나 생기죠.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식이 생겨요. 근데 x가 0에서부터 3 이하라는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범위를 이용해서 자, 이 식에서부터 우리는 t라는 애의 범위가 어딘지를 찾아놔야 되겠죠. 그치? 그 요것도 일종의 이차함수잖아요. x와 t에 관한 이차함수니까 우리가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혜원 어디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꼭지점이 1,1,2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0에서부터 3까지니까 0은 옆으로 한 칸, 3은 두 칸, 이렇게 가서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3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민서야, x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질까요? 1일 때, 그죠? 꼭지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x 값이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텐데 그 최소값은 얼마겠니? 그쵸? 이 꼭지점의 y좌표 2가 되겠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2라는 건 사실 지금은 y좌표가 아니라 무슨 좌표라고 말해야 돼요? 이 함수는 x랑 y에 대한 함수가 아니잖아. x랑 t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2라는 값은 t 값이 2라는 얘기입니다. t 값이 제일 작을 때 2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최소값은 t 값을 말하는 거예요. t가 2. 자,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는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최대값이면은 3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에요. 그지? 하윤아, 3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 6 되겠지. 자, 이게 가장 큰 값인데 역시 누가 가장 클 때냐면 t가 가장 클 때입니다. t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 이하일 때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6 이하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준영아, 여길 봐야지. 어딜 보고 있어? 땅바닥에 뭐가 있다고. 자, t의 범위가 어디라고, 준영아?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렇지. 요렇게 t가 2에서부터 6 요 범위라는 것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으로, 자, 우리가 아까 요 빨간 부분을 t로 치환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를 t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자, 서연아, y는 어떻게 돼요? t에 대한 식으로. 그렇지. 자, 이렇게 t하고 y에 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y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게 마지막 목표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또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다시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그지?
자, 예진아. 요렇게 생기면은 이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0이죠. 꼭지점 2,0. 어디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함수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자 2,0이니까 여기가 2,0이고 그러면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는 2죠. x가 아니죠. t는 2입니다. t는 2. 그쵸? 변수를 잘 써줘야 안 헷갈려. 그럼 t가 2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경계선은 6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t가 6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만큼의 범위를 쓸 수가 있겠고 당연히 요 지점이 최소, 요 지점이 최대입니다. 그럼 주용아, 요 지점의 y값이 얼마지? 0이지? 자, 여기서의 0이라는 이 최소값, 0이라는 최소값이 y의 최소값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지점, t가 6일 때의 y값은 얼마예요? 그죠? 16이죠. 최대값이 16인데 이 16은 y의 최대값이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6하고 0 요것만 쓰면 답인데 자 근데 요렇게 최대 최소값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을 가질 때에 x값이 얼마냐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거든. 최대값을 가질 때 x값이 얼마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풀이 과정에서 y랑 x랑 직접적으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죠? 중간에 어떤 문자가 있죠? t가 있잖아. t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질 때의 x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값을 가질 때의 t값을 찾고 그러면 이런 t값을 가질 때의 x값은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보이니? 준영이 보이니? 봐봐. 이 16이라는 게 누구의 값이었죠? 어느 문자가 16이 된다는 거야 지금? 너 x, t, y 중에 누가 16이에요? 누가? y가 16이죠. 그럼 y가 16일 때 그때 t는 얼마죠? t? 그래프에 다 있어. 그래프를 잘 봐봐. y가 16일 때 t가 얼마였더라? 승우야, t가 얼마죠? y가 16일 때 t 값이 얼마죠? 요 지점에서 나온 거잖아. 요 지점. 요 지점에서 y가 16이 나왔던 거니까 그때 t가 얼마였냐? t는 6이었죠. 그죠? 그래서 y가 16일 때 t는 6이고 자 그럼 또 한 번 더 t가 6일 때 그럼 x는 몇일까? 이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죠? t가 6일 때 x는 몇일까? 여기서 찾아야죠. 그지? t가 6이라는 건 어디였다?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지금 t가 6인 거잖아. 그럼 그때 x값은 얼마예요?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렇게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x가 3일 때 y가 16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t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치? 네, 요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요런 패턴의 문제인데 지금 요거 푼 과정 그대로 따라서 180번 한번 풀어봅시다. 180번. 중간에 t로 치환하고 한 번 범위 찾고 또 그 다음에 y랑 t에 관한 식에서 또 한 번 범위 찾고 자, 이 과정 그대로 따라서 180번 해보세요. 180번. 요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풀 거니까 일단 답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혹시 틀린 사람은 어디서 틀렸나 한번 잘 찾아봐. 우선 여기서도 가장 처음 할 일은 요 부분을 t로 치환하는 일이죠. 얘를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t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만들어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요 그래프에서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1이니까 축의 방정식을 긋는다면 띠리리리릭 해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두 칸, 여기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럼 좀 가까이 그려야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x는 0.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요. 자, 최대값,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서연아, 여기에 좌표, 여기에 그 y값이 얼마였어? 5죠. 그쵸? 5. 근데 이 5라는 값은 정확하게 말하면 y값이 아니라 누구 값이랬죠? 누구의 값이 5인 거죠, 지금? t의 값이. 그쵸? 이 그래프는 x와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5라는 값은 t의 값이 5인 겁니다. t가 5일 때가 가장 t 값이 클 때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은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니까 1일 텐데 역시 누가 1인 거냐면 t가 1인 거예요. t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t라는 문자는 1 이상 5 이하의 범위를 갖는구나 라고 t의 범위를 한번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찾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체 함수를 보는 겁니다.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t에 대해서 y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t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했던 과정을 또 한 번 하시면 되니까 요것도 한 번 더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이 그려야죠.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역시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시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2,5네요. 2, 마이너스 5네요.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띠리리리리리릭 여기가 지금 t가 2인 지점이에요. t가 2인 지점. 자, 그럼 우리는 t가 1부터 t가 5까지를 찾을 거니까 승우야, 이거 1은 어느 쪽으로 얼만큼?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1이면은 얘보다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t가 1인데, 그 다음에 t가 5는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하나, 둘, 셋. 여기쯤에 이렇게 t가 5. 자, 그래서 이만큼의 범위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범위에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인 게 보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최대값은 t가 5일 때니까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인가? 그죠? 최대값 4. 자, 최대값이 4인데 이 최대값은 준영아, 누구의 최대값이다? 이게 누구 값이야 지금? 여기 t가 5일 때잖아. t가 5일 때, 그쵸? 요 지점의 y 값이 지금 4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값 4는 y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5, 역시 이게 y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이 4하고 마이너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현이 어디서 틀렸어? 표준형 바꿀 때.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한 장 넘겨볼게요. 그 뒤에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를
두 번 하는 겁니다. 자, 148쪽을 보면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식의 최대 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 y가 실수일 때,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거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그때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뭐 k 요런 2차식이 있다면, 요런 식이 있다면, 이 식은 언제 최소값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a, b가 얼마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질까요? 실수잖아, 그지? 실수를 제곱시켰잖아. 실수를 제곱시키면은 때려 죽여도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그쵸?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갖겠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얘도 그죠?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갖겠지. 그러니까 저 식이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라는 거는 결국 A도 B도 몇이 될 때? 0이 될 때인 거야. 그쵸? 그죠? A, B가 둘 다 0이 될 때, 그때 이 식은 가장 작아질 거고, 그때 그러면 K 혼자만 남아있을 테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K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실수를 제곱시킨 것은 아무리 작아도 0이라는 거죠.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 x, y가 실수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식 전체를 어떠어떠한 것의 제곱 더하기 어떠어떠한 것의 제곱 더하기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둘 다 0이 되는 순간이 이 식이 가장 작은 순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냥 자, x 붙어있는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주고, 또 y 붙어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완전 제곱 하나 만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6x가 보이죠? 이렇게 보여. 그지?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요? 반의 제곱 얼마 필요해? 9 필요하지. 그럼 9 더해주고 9 빼주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식들을 보니까 y에 대한 식은 지금 2y제곱이랑 4y니까 이거는 2로 묶는 게 편하겠죠? 2로 묶어주세요. 그럼 플러스 2괄호 y제곱 플러스 2y. 자, 그럼 여기에는 얼마 필요해? 반의 제곱 1 필요하죠,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바깥에 플러스 7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요만큼이 만나서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자, 이거 9 남아있고요. 또 여기 요만큼이 만나서 2 붙어있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역시 요거 남아있어요. 근데 예진아, 이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되죠? 그죠? 요거 곱해지죠? 그럼 사실 얘는 얼마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가리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 요렇게 되겠네요. 요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됐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식은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 최소값이 얼마냐 그러면 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물론 최소값을 구하시려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인 건데, 답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게 더 좋아.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이 식은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 최소값도 중요하지만 언제 그런 값이 나오느냐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얘도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윤아, 이거는 뭘 찾아라 그랬죠? 최대값을 찾아라 그랬지. 그죠? 최대값. 그리고 식에 보니까
x제곱 y제곱 앞에 다 뭐가 붙어있어?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플러스 k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a가 0이 될 때 그리고 b가 0이 될 때가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인 거예요. 그죠? 아까랑 반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a가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면 이게 음수가 되잖아. 그지? 얘도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들어가느니 0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두 개 만들어준다는 건 똑같은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얘도 해볼게요. 2번도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얘는 일단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에 자, 여기 마이너스 4x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4x. 자, 서연아 얼마 필요해? 요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마이너스로 묶고 y제곱에 여기 6y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6y고요. 혜원 얼마 필요해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자, 남아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 나왔고요. 자, 요 놈이 얼마가 되니?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4가 되죠. 그쵸? 요거 곱해져서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4가 됐고 자, 요 놈도 플러스 9가 되죠. 그죠? 그럼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3. 그러면 요 마이너스 12 하면은 맨 끝에 요런 상수가 붙어 있을 거예요. 준영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붙어 있고 뭐가 될까 준영아? x 아니고 y 어, 마이너스 3. 그렇지.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이 식 전체는 최대값을 갖는데 그 최대값이 얼마냐면 이거인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답은 뭐 1이라고 쓰면 되지만 자, 정확하게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때 그때 이 식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 최대값이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표준형 바꾸는 게 두 번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죠. 어렵지 않고 자, 그 밑에 필수 예제 13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x랑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의 최소값 구하기는 힘들어. 그러면은 변수를 한 개로 줄이면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x, y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아니 y 자리에다가 이거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같다는 걸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집어 넣어보면 자, 앞에 2x제곱은 가만히 있고 y 자리에 이제 이게 들어갔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죠? 그 2차식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한번 쫙 전개시켰다가 무슨 형으로 가면 돼? 민서야 무슨 형으로 만들면 돼? 표준형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전개시킬게요. 그러면은 6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표준형 바꿔볼게. 6으로 묶어요. x제곱 플러스 2x 자, 서연아 얼마? 이렇게 되겠고 바깥에 플러스 9 자, 승우야 완전 제곱식 만들면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예진아 답은 얼마? 3이죠. 3.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자, 이 식의 최소값이 3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 최소값 3이 나오는 그 순간에 x랑 y는 얼마일까? 응. 그렇죠.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찾을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y는 그렇죠. y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찾아야죠. 맞니? 그치? 그래서 요 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이 식은 최소값 3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요 관계식에 의해서 y의 값도 같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요거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49쪽 볼게요. 149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활용 문제들이. 근데 막 유형이 막 엄청 다양하진 않으니까 몇 가지 패턴을 좀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우선 필수 예제 14번은 직사각형에서 두 점 BC는 X축 위에 있고 AB는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때 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는 일단 ABCD 중에서 한 놈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 1사분면에 있는 원점에서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주로 미지수로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점을 미지수로 잡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저 직사각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가 ABCD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A라는 점의 X좌표를 small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서연아, 이 A라는 점은 지금 요 2차 함수 위에 놓여 있잖아. 그럼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잡는 순간 이 점의 Y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요 식에다가 X자리에 A를 집어 넣으면 그게 Y좌표가 되는 거죠. 혜원아, Y좌표가 뭐라고? 요렇게. 그쵸? 네. X좌표를 딱 잡으면 그거를 그대로 칙에다 집어 넣은 게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좌표를 잡은 다음에 이 좌표를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만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세로의 길이는 사실 벌써 표현이 됐어. 왜? 세로의 길이라는 게 지금 여기 길인데 요 길이가 이 A라는 점의 Y 좌표하고 어떨까요? 근데 만약에 1,3을 찍었다. 1,3이면 1, 2, 3 여기다 1,3을 찍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여기의 길이가 결국 얼마예요? 3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라는 거는 이 점의 y좌표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 a라는 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민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고 바로 쓸 수 있고요. 자, 문제는 가로의 길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만 잘 표현하면 되는데, 자, 요 녀석의 축의 방정식을 찾아볼 겁니다. 축의 방정식이 왜 필요하냐면 이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도 축이 이 직사각형의 한가운데를 딱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축의 방정식을 그린다면 축이 이렇게 한가운데 딱 지나갈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표현할 수 있으면 거기다 곱하기 2 하면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 궁금해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축의 방정식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반의 제곱이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25예요. 이렇게 돼. 주용아 축의 방정식이 얼마? 5 그쵸? 꼭지점의 좌표가 5,25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5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x는 5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a라는 지점의 x좌표가 a였잖아. 그러면은 요 길이를 승우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 2분의 1 A. 봐봐.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요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5예요. 이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여기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2야. 이 길이가 얼마죠? 3이요. 3이에요? 아니. 마이너스인데? 아. 7. 7이에요. 7.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면? 3이요. 그죠? 자, 길이를 표현한다는 건 결국은 항상 이런 뜻이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뭐 한다? 뺀다. 뺀다. 그게 길이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 그럼 여기가 a면은 우리는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 5 마이너스 A. 그렇죠. 5-a라고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면 이 초록색 여기가 5-a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옆에도 5-a가 될 테니까, 자, 결국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5-a의 2배, 10-2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방금 표현한 10-2a고요. 자, 세로가 아까 전에 써놓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요렇게 가로 세로가 표현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예진아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찾고 싶잖아. 그지? 둘레 길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쵸? 둘이 더한 다음에 2배 해도 되죠. 그쵸? 그러면은 2배 한 다음에 자 얘네 둘이 더해 놓을게요. 더해 놓으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면 그게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2 그대로 있고 a 제곱에 마이너스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 8a 반의 제곱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그리고 원래부터 플러스 10이 지금 괄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자, 바깥에 나간 게 총 얼마일까요? 여기 안에서 마이너스 6이었잖아. 그치? 마이너스 6이 요거 만나서 나가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래서 a가 4일 때 계산이 틀렸나? 잠깐만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마이너스 2 플러스 20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 뭐가 틀렸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16a 플러스 20 이제 뭐가 틀렸니?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거 왜 부호가 안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우리 꺼냈죠? 얘만 마이너스 안 꺼냈네. 그지? 그죠? 아까 전에 여기 앞에 요거 마이너스 꺼낼 때 그죠? 요거 마이너스 꺼낼 때 여기서도 마이너스 빠져나갔고 요 놈도 부호 바꿔줬는데 얘만 안 바꿔줬구나. 그래서 그랬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괄호 안에서 남는 숫자가 마이너스 26이니까 마이너스 26이 얘랑 곱해져서 나가면 플러스 52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아예 한번 쫙 전개를 다 시켰다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A가 4일 때 최대값 52를 갖는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활용 문제 이거 두 문제 우리 다 해볼 건데, 먼저 184번 한번 봅시다. 184번. 자, 184번은 사실 얘는 활용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 왜냐면 문제에서 이 식을 알려줬거든요. y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라는 이 식 안에 사실 이 물체의 움직임이 다 있는 거야. t가 시간이고 y가 높이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의 이차함수니까 준영아 이거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어디로 볼록하겠어? 승우야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자. 그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딱 그려놓고 그 이차함수에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라는 거는 y가 가장 커질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대값을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5로 묶고 t제곱에 마이너스 6t. 그러면 반의 제곱이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5괄호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3,45야. 3,45. 그러면 이 3,45에서 혜원아 3이 누구 값이죠? 어떤 문자가 3인 거야 지금? 어떤 문자의 값이 3일 때야? 이 함수잖아 지금. 그죠? 이 함수의 꼭지점이 3,45라는 건 3이 누구 값이고 45가 누구 값인 거예요? t 값. 45는 누구 값? y 값. 그럼 우리는 이 꼭지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가 3일 때 최대값 45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45가 y의 최대값인 거니까 곧 최대 높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t가 3일 때 최대값 45를 갖는다.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면 이 물체를 던진 지 3초가 지났을 때 3초 후에 최대 높이, 이 물체는 최대 높이 45m에 도달한다 라고 똑같은 뜻이죠. 그죠? t가 시간이고 y가 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그대로 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꼭지점만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이제 185번이에요. 자, 185번 문제. 물론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14번, 필수예제 14번이랑 똑같아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자, 필수예제 14번 한 것처럼 이 그림에서 어떤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볼 시간을 좀 줄게요. 185번 한번 풀어봅시다. 뭐 똑같진 않지만 참고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체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리고 요 삼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에요. 여러분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각이 두 개 같으면 닮음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90도고 이것도 당연히 90도일 거예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는 같지 않을까? 동의각이잖아, 동의각. 우리 이게 평행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여기하고 여기는 같잖아요, 그죠? 동의각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 그래서 여기 크기가 같으니까 자, 전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닮음이고 또 전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닮음이에요. 그러면 한 놈을 고르세요. 자, 나는 아래 걸 고를게요. 자, 아래 걸 골랐으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여기의 길이를 x로 잡겠습니다. 자, 준영아, 겉에 있는 삼각형을 봤을 때 높이하고 밑변이
몇 대 몇의 비율을 갖고 있니?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요 하얀 삼각형도 높이하고 밑변이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2x라고 자동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지금 요 사각형이잖아. 요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나한테는 여기 길이가 필요하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있어야지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길이는 전체 길이 40에서 2x를 어떻게 해야 만들어져? 40에서 2x 어떻게 돼? 빼야죠. 빼야지 여기가 남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0인데 그 중에 여기서 툭 잘라가지고 이만큼 2x란 말이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40에서 2x를 뺀 것 이렇게 대답해야지. 근데 이 부분의 길이가 40 빼기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 세우기 좋게 y라고 잡아보면 이 y라는 값은 가로, 세로의 곱이니까 40-2x랑 x를 곱한 거죠. 그래서 x괄호 40-2x 요렇게 식이 세워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그 넓이의 최대값,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놈의 꼭지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놈의 꼭지점을 찾을 때 물론 전개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0x 이렇게 만들어서 요걸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정석이죠. 이렇게 바꾸는 게 정석인데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2괄호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200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란 자, 내가 처음에 세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뭐 안에 있는 거 조금 더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만 더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2 앞으로 빼주고 x괄호 x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과정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찾는 거야. 자,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죠.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요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그 그래프가 x축이랑 두 번을 만나는데 서연아 얼마랑 얼마에서 만나? 이렇게 생겼잖아. 이러면 x절편이 얼마랑 얼마예요? 야, 진짜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면 x절편이 어디야? 그러면 이거 x절편 어디야? 20하고 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 2차 함수의 두 실근은 뭐죠? 그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x절편 찾는 데는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x절편이 얼마야? 0하고 20이야.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x축이랑 0하고 20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꼭지점 찾을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야. 꼭지점은 무조건 요 둘의 어디에? 혜연아 어디에? x절편이 0이랑 20이야. 꼭지점 어디 있겠어? 중점이라 그랬니? 중점이 맞는데? 아 그래요? 0과 20이면 무조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0과 20의 딱 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좌우 대칭이 성립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x절편이 두 개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둘의 한 가운데에 꼭지점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지점에서 그래서 y값이 얼마인데 이게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10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되니까 10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10 집어넣고 여기도 10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20이 되니까 여기는 20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10일 때 최대값 200을 갖는다라는 여기서의 결론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200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지금 이런 활용 문제들이 여러분 그 개념 원리에 보면은 76쪽? 네, 76쪽에 이런 활용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 중에 76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76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요 페이지에서 풀었던 애들을 참고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 있는 페이지 151까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그 설 연휴 동안 쭉 풀면 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RPM 숙제는 74까지. 자, 그 다음에 복스 프린트 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복스 프린트 1번 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70까지는 다 끝내놨을 거고, 복스 프린트 끝까지가 숙제입니다. 끝까지. 요거 이제 복스 프린트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를 받아야 되는, 오늘 도장을 받아야 되는 범위는 개념 원리 145, RPM, 잠깐만, 74가 아니네. 74가 아니라 네, 79까지네요. 그죠? 79까지. 숙제가 79까지. 그리고 자, RPM 74까지는 오늘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개념 원리 62까지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첨삭할 거잖아요. 첨삭하시고 그 3교시 때 내가 여기까지가 안 끝났다. 그러니까 9시가 됐는데 여기까지가 안 끝났다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다시 내려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승우하고 그 민서하고 서진이는 원래 하던 대로 8시에 내려오시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 9시에 이제 집에 가는 시간 있잖아. 집에 가는 시간이 됐는데 내가 여기까지가 아직 안 끝났다. 여기까지 아직 검사를 못 받았다. 그러면 내려오라는 거야. 주영이 오케이? 여기까지 다 끝냈어? 네. 그래, 오케이. 혹시 여기까지 못 끝내면 내려와서 끝내고 가자. 뭐라고? 복스 프린트요? 다 끝내긴 했니? 70까지, 복스 프린트 70까지도 안 끝났어? 그래. 일단 오늘은 여기만. 일단 오늘은 요것만. 알았죠? 네. 수고했어요.